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이 잠재적인 수익을, 미래 수익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강세장과 약세장 구분 없이 꾸준히 매수하면서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적절한 투자 시점을 노리는 투자자. 이 사람들은 주로 시장을 들락거리면서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면서 상승장에서는 전부 투자하고 주가가 또 하락을 하게 되면 대체로 매도하고 시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투자 시점을 잡는 또 다른 형태를 보면 이 시장보다 수익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 주식 섹터에서 또 현재 그 섹터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하는 주식 섹터, 이런 쪽으로 주식을 계속 포트폴리오를 전환을 합니다. 사고 팔고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 진입을 하거나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때마다 매수 또는 매도하게 되죠. 상대가 누굽니까? 나보다 더 유능한 전문가들이다. 나는 개인과 개인을 상대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외국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사고 팔고 하는 매수 매도를 하는 행태를 꾸준히 내가 지속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기관이나 외국인들, 전문가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보면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항상 차이가 나요.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에 비해서 연평균 수익률 나온 거 보면 항상 높습니다. 올해도 지금 1월부터 2월까지 2달 동안의 수익률만 봐도 외국인이, 기관이 개인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계속 대부분 증명이 된 내용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가들보다 더 자주 제대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겠죠? 또 적절한 투자 시점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그 움직일 때마다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거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익이 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15.4%입니다. 웬만해서는 손해본 상태에서는 매도를 안 하거든요. 더구나 우리는 시장에 투자는 ETF 아닙니까? 전체에 투자는. 그래서 옮기게 되면 대부분 수익이 난 상태에서 옮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이 날 때마다 15.4%의 세금을 계속 떼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거래세로,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비용은 정말 현실이에요. 투자 이 기록 역사, 여기를 보면 결국 경험하게 될 모든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이 하락장을 끝나고 시장 회복 맨 처음 그 몇 주에서 나와요. 그 몇 주 동안에서 그 수익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적절한 투자 시점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바닥을 못 찾고 시장에서 안전할 때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수익이 높을 때가 완전히 공포에 쪄들었을 때, 그때가 바닥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던져버렸을 때, 또 여기저기서 정말 아우성 나올 때입니다. 그때가 바닥이에요. 그때부터 올라갈 때가 그 몇 주 동안의 수익이 상당히 큽니다. 단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말이죠. 그건 역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 팔고 타이밍을 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절한 투자 시점을 노리는 이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시장 회복 때 그 이익에 가장 좋은 수익률 높은 그 부분을 놓쳐서 정말 고통을 느끼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투자 시점을 노리는 투자, 그것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도 결국에 결정 본인이 하는 것이죠. 단타를 치든지 또 섹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든지 어떤 거든지 다 본인이 하기 마련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는 사고 팔고 반복을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무조건 안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률을 말씀드려요. 아마 거의 안 계시거든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주식시장뿐만이 아니에요. 이 인생사 자체가 갈수록 이 사회가 경쟁 사회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주식시장에서 점점 개인 투자자들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요, 지금 정보가 넘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니까 과거에는 정보 접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배움이 짧거든요. 이 주식시장에서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 주식시장에서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면서 똑똑해집니다. 이런 투자자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도 전문가보다는 이 모든 면에 있어 더 좋은 정보 계속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통찰력을 갖췄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을 제가 무조건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 유능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이것 또한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개인 투자들이 똑똑해져도 정말 이 시장에서 밥 먹고 사는 전문가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장기 투자보다 단기 투자에서 더 많은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단기 투자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매수자들 서로 거래하고 이 경쟁자들이 서로 똑똑한 상태예요. 매수자나 매도자나 서로들 영리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내가 참 똑똑한 것 같아. 내가 남들보다 타이밍을 더 잘 잡는 것 같아. 대부분 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단타를 치게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조종사, 나이든 조종사나 대담한 조종사는 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도 대담한 조종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나이 먹은 사람들 중에 대담한 조종사 없단 말이에요. 나이든 조종사 있죠? 대담한 조종사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도 먹고 대담한 조종사 다 없듯이 적절한 투자 시점이 잡기로 계속 성공한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극히 일부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로또도 그 복권 같은 것도 사면 누군가는 맞출 것 아닙니까? 몇 억짜리 몇십억 원짜리 복권 맞을 것 아닙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정말 정말 작은 확률 가지고 너도 나도 복권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대체로 투자자가 주식시장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시장을 벗어나 있을 때 똑같이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시장에 있는지 주식을 들고 주식을 팔고 시장 밖에 있는지 주식시장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시장은 투자자가 시장에 머물든지 나가든지 계속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시장을 벗어나서 있을 경우 그냥 매수 후 보유, 바이 앤 홀드라고 그러죠. 많이들 알죠? 매수 후 보유 전략에 비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기를 통해서 시장을 앞서거나 능가하려는 그 생각 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현명한 투자자들의 이 마인드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어. 당연하죠. 그거는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요. 이거를 통해서 시장을 앞서거나 능가하려고 S&P 500 지수보다 더 능가하려고 하는 생각 그런 조차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현명한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될 것은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매도한 후에 정확히 바닥을 잡아서 다시 시장에 들어올 자신이 있다면 누구든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좋을 것 아닙니까?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또 수익 내고 그것만 성공한다면 더할 나위 없죠. 그런데 역사적 교훈은 확실합니다.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개가 치더라도 시장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적절한 투자 시점을 노리는 이 투자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많은 책에서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대로 그것을 시도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다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